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가나문화 컨텐츠에서 펴낸 어른을 위한 수면 동화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 이타르 아델은 미넨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마음챙김 워크숍에서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흡이나 바디 스캔처럼 명상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이 책 어른을 위한 수면 동화 스토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워 이 책을 펼치고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다 보면 고단했던 하루에 지쳤던 내 몸도 마음도 어느새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수면 동화는 총 10편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목을 소개해드리면 방기차, 북극의 빛, 서부의 평원, 고요한 숲속에서 나만을 위한 하루, 푸른 섬, 바닷가에서의 하루, 이모의 정원, 밀로의 여행, 감사한 마음. 어떠신가요? 제목만 듣고 있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흥미롭게 시작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평화롭고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마치 하루 동안의 긴장감을 살며시 풀어주는 느낌이죠. 오늘 저는 이 10편의 이야기 중 밀로의 여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밀로의 여행은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의 그림 같은 도시에 할머니를 도와 아름다운 카페에서 빵을 굽는 젊은 청년 밀로가 어느 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보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지혜로운 노인이 산다는 나우베르크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당신을 재우기 위해 억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 지쳐 사람이 지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복잡한 우리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푸딩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른을 위한 수면 동화 10편의 이야기 중 밀로의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에 그림 같은 도시가 있었다. 집에 민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한 항구를 품고 있었다. 1년 중 대부분의 날들이 햇살로 가득했으며 언제나 짭짤한 바닷물을 머금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끼룩거리며 평화롭게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의 소리가 쏴하는 파도 소리와 함께 듀엣을 이루었다. 항구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작고 아름다운 카페가 하나 있었다. 이 카페의 테라스 자리는 언제나 인기 만점이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바다 너머로 수평선이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으며 세계 곳곳에서 출발한 배들이 항구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는 밀로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할머니를 도와 일을 하고 있었다. 카페는 밀로의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곧 있으면 밀로에게 맡겨질 예정이었다. 특히나 밀로의 카페는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를 따라 구운 작은 수제 케이크들로 유명했다. 밀로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여러 종류의 반죽을 섞고 주무른 다음 차례차례 달콤한 케이크를 구워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밀로의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할머니는 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 세계 곳곳의 새로운 소식들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었다. 반면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밀로는 손님들과 말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손님을 대할 때에도 밀로는 언제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밀로는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며 항구의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눈에 띄게 옷을 잘 차려입은 꽤나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따금 밀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 작은 도시를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먼 곳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을 볼 때면 밀로는 이들처럼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서커스단이 요트를 타고 항구에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밀로는 서커스단의 피에로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을 웃게 하고 놀라게 만드는 삶은 어떨까 상상해 보기도 했었다. 이렇듯 밀로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진 채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카페를 물려받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나는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밀로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두 가지 질문이었다. 카페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마음속 갈등은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밀로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사랑하는 밀로, 요즘 생각에 잠긴 얼굴로 먼 곳을 내다보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구나. 그것도 이렇게 고민에 빠진 눈빛을 한 채 말이야. 힘든 일이 있니? 할머니의 말에 밀로는 마음을 들킨 듯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냥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해요. 어쩌면 나의 행복이 이곳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밀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이 밀로의 어깨에 닿았다.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밀로에게 말했다. 행복이라는 건 말이다, 밀로.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기 시작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의 행복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법이란다. 사랑하는 밀로, 나우베르크로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떻겠니? 지혜로운 노인이 있다는 그곳 말이야. 그 노인을 찾아가 너의 생각과 행복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렴. 어쩌면 답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니. 나우베르크에 산다는 지혜로운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밀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노인을 만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나우베르크를 찾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인생의 질문들을 던졌다. 밀로의 할머니 역시 어린 시절 나우베르크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고 이전보다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밀로로서는 할머니의 제안이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었다. 어느새 밀로의 마음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다음날 밀로는 나우베르크로의 여행을 준비했다. 먼저 커다란 리넨 가방을 꺼내 먹을거리를 담았고 하이킹 운동화를 신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밀로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눈부시도록 파랗고 투명한 하늘이 밀로의 여행을 응원하는 듯했다. 수평선 너머로는 기다란 산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 눈에 띄게 높이 솟은 산 하나가 있었다. 나우베르크였다. 나우베르크의 암석은 조금 다른 구석이 있었다. 다른 산이나 절벽의 암석보다 더 붉은색을 띠었던 것이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붉은 산을 향해 걷고 또 걸으면 어느새 도착해 있을 테니까. 잠시 후 밀로는 도시의 경계선을 벗어나 짙은 노란색의 해바라기 꽃밭이 양옆에 펼쳐진 시골길에 접어들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노란 꽃잎을 들어 그 온기를 가득 채워놓고 있었다. 그 위로는 벌들이 윙윙거리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다가 손바닥 크기의 해바라기 꽃받침 위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반복했다. 자연의 생기를 머금고 있는 여름이었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무지개 빛깔의 다양한 색을 가진 나비들이 경쾌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특유의 경쾌하고 가벼운 날갯짓으로 하늘을 나는 모습이라니. 나비가 아니면 이 지구상의 어떤 생명도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일 거라고 밀로는 생각했다. 각자 다른 색의 옷을 입고 나비들은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밀로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해바라기 꽃밭은 그 후로도 한참 더 이어졌다. 길을 따라 밀로는 걷고 또 걸었다. 걸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밀로의 내면을 옥죄던 긴장감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스르르 녹아내렸고 어느새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도 잠잠해졌다. 한참 후 밀로는 밭을 뒤로 하고 숲을 지나고 있었다. 키가 몇 미터는 되는 커다란 나무들 사이로 태양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았다. 금빛 햇살이 바닥까지 닿는 곳은 많지 않았다. 나무들의 그늘이 드리운 숲속의 공기는 꽤 서늘하고 상쾌했으며 흙과 송진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나무의 우둠지 사이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새들은 숲이 주는 안정과 고요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숲길은 나무에서 떨어진 치역 카펫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위를 걷는 느낌이 무척이나 폭신하고 편안했다. 밀로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따금 발 아래의 마른 침엽이 탁탁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밀로는 숲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시원한 그늘과 야생의 숲을 즐기고 있노라니 밀로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다. 밀로는
깊게 숲의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잠시 후 편안하게 다시 내쉬었다. 숲과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밀로는 어느새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내고 눈길이 닿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쁜 마음으로 누리고 있었다. 숲이 밝아졌다. 밀로는 숲길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숲의 끝자락에서 밀로는 짙은 파란색의 물을 발견했다. 태양은 어느새 아래로 훌쩍 내려와 있었고 조금 더 깊고 따뜻한 빛으로 주변을 물들였다. 밀로가 발견한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는 넓은 강이었다. 강에 다다르자 숲속 새들의 소리가 희미해졌고 어느새 조용히 편안하게 흐르고 있는 강물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졸졸졸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밀로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다 흡수하는 듯 이곳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강물 소리가 전부였다. 이 고요함은 밀로에게도 익숙한 것이었다. 이것은 배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이른 아침 고요한 바다에서 나는 소리와 같았다. 강 기슭에서 밀로는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반대편 강 기슭에서 밀로는 낮고 푸른 들판을 발견했고 작은 어선 한 척이 정박하고 있는 나무 판자를 봤다. 시선을 멀리 던지니 수평선 근처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는 나우베르크가 보였다. 어느새 목적지에 성큼 다가와 있었다. 강을 건널 방법은 없었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분명했다. 밀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다. 밀로는 강 기슭에 주저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잔디 위에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앉아 잠깐의 휴식이 주는 즐거움을 누렸다. 배낭에 챙겨온 요깃거리를 꺼내어 먹었고 한 입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 맛에 온전히 집중했다. 저녁의 태양 아래 강물이 일렁이고 있었다. 온몸에 가득하던 긴장은 사라진 지 오래고 어느새 그 자리는 자신에 대한 신뢰로 채워져 있었다. 이제 곧 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밀로는 확신했다. 밀로는 여행길을 위해 챙겨온 작은 담요를 꺼내어 누웠다. 초저녁의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밀로의 시선은 구름을 따라 이동했고 드넓은 하늘을 무대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밀로는 구름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비슷한 사물들을 찾아봤다. 그 중에는 나우베르크를 닮은 구름도 있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밀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밀로는 몸을 일으켰다. 다른 강기슭에 있던 어선이 어느새 가까이에 있는 나무 판자에 정박을 한 상태였다. 기다란 회색 수염을 가진 한 노인이 배 위에서 밀로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강을 건너갈 건데 데려가 줄까요? 이번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안 가면 내일 아침 일찍 배가 다시 올 거예요. 설마 이것은 운명?
밀로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정확한 대상은 알 수 없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밀로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밀로는 먼저 나우베르크로 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뒤 노인의 제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대답했다. 어선에 올라탄 밀로는 노인을 마주보고 앉았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길은 편안하고 조용했다. 강이 넓어 강을 건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밀로는 작은 파도를 일으키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고 강물을 유영하는 물고기떼도 발견했다. 밀로는 건너편에 앉은 노인의 정체가 궁금했다. 혹시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밀로가 나이 많은 어부에게 물었다. 밀로의 말에 노인이 천천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30년 넘게 이 배를 가지고 매일 강기슭에서 강기슭으로 이동하며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했다. 잡은 물고기를 이른 아침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의 시장에 나가 파는데 그 도시는 자신이 자란 곳이라고도 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인은 자신이 언제나 모험을 꿈꾸는 청년이었다고 고백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더 큰 성장을 바라며 어부 일을 시작했는데 낚시를 하며 평생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누렸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강이 그때도 그랬듯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강일 테지만 어제와 오늘의 강물은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자신은 매일같이 배우고 있다는 거였다. 이따금 강 기슭 사이에 강물이 거세게 흐르기도 하는데 이런 날 약간의 행운만 더해진다면 아주 많은 물고기를, 그것도 상당히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노인은 말했다. 오늘처럼 강물이 잔잔하고 투명한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며 강물을 떠다닐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오랫동안 비가 내려 수위가 높아진 날에는 흙과 뒤섞여 갈색으로 변한 강물이 빠르게 흘렀다. 노인에게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런 날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즐기며 강물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노인은 말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고 그 변화와 함께 우리를 재촉하지만 그것에 대항해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이 강이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똑같은 강에서 긴 세월을 지내며 나이가 든 남자는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스스로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 더 이상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덧붙였다. 모험을 위한 여행 계획을 내려놓을 만큼 노인은 낚시를 사랑했다. 그렇게 노인은 이웃 도시에서 가족을 이루었고 자연의 흐름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었다고 했다. 가만히 노인의 이야기에 빠져 귀를 기울이는 사이 배는 어느새 반대편 강기슭에 도착했다. 밀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준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밀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다. 더불어 밀로는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잘 가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노인이 밀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노인의 도움으로 강을 건넌 밀로는 눈앞에 보이는 나우베르크를 향해 푸른 들판을 힘차게 걸어갔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더니 어느새 저녁이 찾아왔다.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원래 밀로는 담요를 침대 삼아 하늘을 바라보며 밖에서 잠을 잘 생각이었다. 완전히 어둠이 드리우고 잠을 자기에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가운 빗방울이 툭툭 밀로의 피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잠시 고민에 빠진 사이 밀로는 침착함과 신뢰감이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를 피해 안전하게 오늘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밀로는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며 피부에 닿는 시원한 여름비를 즐겼다. 비를 맞으며 한참 걷고 있을 때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농가 하나가 밀로의 눈에 들어왔다. 밀로는 조심스럽게 농가의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밤늦게 죄송한데 갑자기 비가 와서요. 밀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묵을 만한 방이 없을까요? 밀로의 말에 여자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흔쾌히 밀로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아 밀로가 여행을 떠난 이유와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는 가끔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쓰게 한다는 방을 내어주었다. 밀로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깨끗하고 편안한 침대에 몸을 눕혔다. 충분한 휴식 덕분이었을까? 다음날 배불리 아침 식사를 한 밀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은 느낌이었다. 밀로는 진심을 담아 여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어느덧 익숙해진 자연 속으로 길을 떠났다. 비가 갠 하늘은 깨끗하고 맑았다. 밀로는 나우베르크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갔다.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오르막 구간이 특히나 많았다. 몇 시간을 오르고 또 오른 끝에 밀로는 어느덧 나우베르크의 산자락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나우베르크를 등지고 있는 작고 아담한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밀로의 앞에 우뚝 솟아있는 나우베르크는 오후의 태양 아래 붉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본 밀로는 여러 갈래의 오솔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길로 가야 지혜로운 노인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밀로는 길을 묻기로 결심하고 나무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문은 열려 있었다. 밀로는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의 내부는 어두웠지만 무척 안락한 느낌이었다. 보이는 사람도 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밀로는 테라스로 나갔다. 그제야 나무 벤치에 가만히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잠시 후 밀로를 발견한 노인이 가만히 벤치 하나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무척이나 피곤해 보이는 방랑자로군. 꽤 오래 걸은 모양이야. 밀로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언에 가까웠다. 노인의 말에 밀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노인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밀로에게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밀로는 기꺼이 화답했다. 편안한 벤치에 앉아 즐기는 짧은 휴식이라니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저 멀리 수평선에까지 이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머리 위로는 어딘가로 향하는 듯한 새 한 마리가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저는 지벤 민덴에서 왔습니다. 밀로가 노인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지혜로운 노인을 찾고 있어요. 지식과 학식이 뛰어나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없다고 알려진 분이죠. 밀로의 말을 들은 나이 든 남자의 얼굴에 짓궂은 미소가 번졌다. 나우베르크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거라곤 여기 이 오두막이 전부죠. 당신을 괴롭게 하는 질문이 뭐요?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지 않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지혜로운 노인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긴 여행을 떠나게 만든 그 사람이 어쩐지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밀로는 생각했다. 밀로는 남자에게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노인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밀로를 바라봤다. 지금 기분이 어떻소? 지금 이 순간 말이요. 남자의 질문에 밀로는 천천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갖게 된 안정감과 명확함이 밀로에게 확신을 주고 있었다.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여행길에 오르고 나니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졌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었거든요. 노인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그렇다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밀로를 바라봤다. 밀로의 얼굴에도 이내 미소가 번졌다. 밀로는 가만히 자신이 지나쳐온 아름다운 풍경들을 떠올렸다. 눈부신 햇살 아래 빛나던 해바라기 꽃밭, 그늘진 숲, 넓은 강과 친절한 어부, 그 어부가 들려준 이야기, 따뜻했던 여름비와 자신을 묵게 해준 친절한 농가의 주인, 여행 내내 눈앞에 두고 걸었던 붉은 나우베르크까지. 어느덧 밀로는 나우베르크의 산자락에 와 있었다. 그 순간 밀로는 깨달았다. 이곳으로의 여행은 밀로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여행 내내 밀로는 이곳,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했다. 눈앞에 목표를 두고는 있었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았고 차분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은 채로 말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밀로는 내면의 평화를 찾은 것이다. 밀로는 노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은 조용히 편안하게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살면서 이와 같은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불안해하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현재를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준 여행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그리고 그 순간 밀로는 바닷가의 작은 카페가 자신을 위한 장소임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작지만 사랑스러운 그 카페였다. 그곳에서라면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여행이 그랬듯 바닷가의 아름다운 카페는 끊임없이 밀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밀로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다시 한번 밀로는 깨달았다. 자신의 목적지는 결코 나우베르크의 지혜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에게로 향하는 길 자체가 실은 밀로의 목적지였던 것이다. 모든 긴장을 풀고 새로운 힘을 얻은 밀로는 방향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 밀로는 이따금 잔디 위에 담요를 깔고 휴식을 취했고 나이 많은 어부를 다시 한번 마주쳤다. 이번에도 어부는 밀로를 강 너머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답을 찾았소? 노인이 짓궂은 얼굴로 물었다. 밀로는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이 받은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어부가 밀로에게 악수를 청했다. 얼굴 한가득 기쁨의 미소를 머금은 채 어부는 밀로를 보내주었다. 밀로는 다시 숲을 지나고 해바라기 꽃밭에 지났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운 고향 집의 민덴에 도착했다. 날은 어둑해져 있었고 도시는 이미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의 집은 카페 바로 옆에 달려 있었다. 쏴사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밀로의 귓가에 선명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파도 소리를 제외하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고요한 도시의 밤이었다. 사람들도 갈매기들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밀로에게도 피로감이 몰려왔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졌고 밀로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 하나하나가 편안한 휴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제 곧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밀로를 기쁘게 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밀로는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로웠고 한낮의 바다보다 신비로웠다. 짙은 파란색의 맑은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다. 반짝반짝 별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작은 별들 사이로 이따금 조금 더 크고 밝은 별이 반짝거리며 인사를 건넸다. 밤하늘을 수놓은 보석들 중 가장 빛나는 것은 단연 달이었다. 달은 수평선 위로 조용히 자신의 은빛 조명을 켠 채 가물가물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파도가 리듬에 맞춰 밀려와서는 모래사장을 적시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똑같은 고요한 움직임이 반복됐다. 아주 작게 찰싹 하며 소리를 내는 파도도 있었다. 같은 듯 하지만 선명하게 다른 바다의 노래. 밀로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느린 호흡과도 같았다. 그렇다. 바다는 호흡을 하고 있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하며 파도가 오고 가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바다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연했다. 서늘한 바닷바람이 피부에 닿으며 밀로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둘러싼 풍경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밀로는 드디어 자신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하게 그 어떤 의구심과 질문 하나 없이 집에 들어간 밀로는 먼저 배낭을 내려놓고 옷을 벗은 후 공기가 잘 통하는 부드러운 셔츠로 갈아입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서 라벤더 향이 퍼지고 있었다. 깨끗하고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는 침대 위로 밀로의 손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밀로를 기다리며 할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게 분명했다. 밀로는 집에 돌아온 것이다. 밀로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밀로는 침대에 누웠다. 피부에 닿는 이불의 감촉은 부드러웠고 가세탁한 이불에서는 좋은 향이 났다. 따스한 밤, 밀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오며 밀로의 눈을 감겼다. 밀로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경쾌함 속에서 밀로는 깊고 행복한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다.